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 지침서 TV 의학백서 권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지영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남성의 25% 정도가 허리 통증이나 두통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 사무실 안이나 방 안에서 움직임이 덜 하시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좀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요, 그냥 가만히 쉬시지만 마시고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척추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칭을 함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연세 바른병원 박진삼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저희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전화 상담 코너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다가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 이 아래 번호가 나가고 있지요.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보통 척추 질환하면 허리 디스크를 많이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 어떤 질환입니까? 네, 허리 디스크는 정확하게는 우리 몸의 구조물 중에 일부고요. 정상적으로 우리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디스크가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충격을 받게 되면 이제 변성이 오게 되고요. 이런 변성을 통해서 디스크가 돌출이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리 그 디스크의 변성 단계를 1, 2,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좌측에 보시면 정상적인 디스크는 이제 흰색으로 이제 튼튼한 디스크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단계 변성이 진행이 되면 이제 보시면 색깔이 검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이 검게 변한 퇴행성 디스크 단계에서는 보통 허리 통증과 약간의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퇴행성 디스크 2단계 진행 단계에서는 요즘 비수술 치료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3단계 디스크 탈출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런 비수술 치료로 조금 부족해서 수술적 치료로 가는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선생님이 디스크라는 게 어떤 질환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배열이 맞지 않고 돌출될 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원장님이 지금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척추의 구조를 좀 안다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척추 디스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 뼈 사이에 그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형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좌측 맨 윗 그림을 보시면 이 뼈 사이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변성이 진행되고 충격이 진행돼서 뒤로 돌출이 되어서 이 뒤에 신경이 눌려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보시면 이제 빨갛게 이제 보이는 부분이 신경의 염증을 보여서 이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 디스크랑 비슷하게 또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환이 있다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앞서 말씀드린 허리 디스크와는 조금 다른 질병으로 볼 수 있는데요. 디스크는 보통 이제 30, 40대의 연령층에서 호발하는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퇴행성 병변으로서 보통 50, 60대 노인층에서 많은 그 발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 정상 척추관 모양은 이렇게 동그란 타원형의 이제 시원하게 신경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뒤쪽 부분 인대와 관절이 두꺼워져서 이 척추관 자체가 삼각형으로 좁아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 줄기가 막혀서 이제 하지 통증,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빨간색 이제 가지 신경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주로 하지 쪽을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선생님, 또 50, 60대에 좀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서 좀 척추관 협착증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셨는데요. 좀 노화 진행되는 과정과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척추관 협착증의 진행 양상을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모습은 이제 협착증이 한 10% 정도 진행된 모습입니다. 보시면 그 시원하게 내려가는 줄기가 이제 막혀져서 이제 증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2단계 협착이 진행된 모습은 한 30% 이상 진행된 모습입니다. 2단계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인 이제 하지 저림 증상 그리고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이제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발성으로 이제 심한 협착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3단계 정도 진행된 협착증이 되면 보통 그 환자분들이 한 5분 정도 채 못 걷는 이제 그런 심한 증상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네, 원장님,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은 병원에 가게 됐을 때 어떤 치료 방법으로 내가 시술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치료법이 있습니까? 네. 척추 디스크의 치료는 크게 이제 비수술과 이제 수술적인 치료, 그리고 이제 운동요법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도표를 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수술 치료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기존의 신경 성형술과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 그리고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있고요. 네. 실제 10명의 환자 중에 한 8명 정도는 이런 비수술 치료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한두 명의 환자에서는 이제 수술적인 감압이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이런 네. 분들에서는 최근 이제 미세현미경 레이저 수술, 영어로는 UBF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만 또 따로 준비된 화면 있지 않으십니까? 네, 네. 보시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보시는 이제 사진은 고주파 수액 감압술의 진행 단계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1단계는 옆구리 쪽을 통해서 이제 특수 카테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면 들어가서 디스크 내부에 정확하게 위치를 하게 되고요. 이 특수 카테터를 통해서 고주파 장치가 들어가게 돼서 병변 부위를 고주파로 감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단계를 보시면 이 감압된 부위에 정확하게 한 60초에서 90초 정도의 고주파를 통해서 치료를 하면서 신경을 풀어주는 그런 시술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시술 시간도 굉장히 짧고요. 굉장히 네. 효과적인 시술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어떤 분들한테 효과가 좋을까요?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비교적 초기, 만성으로 진행되지 않은 초기 디스크에 좋은 효과를 보는데요. 네. 특히 추간판 돌출이 오래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퇴행성 변화가 적은 경우,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에는 이제 고주파로 이 디스크가 잘 수축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초기에 오시는 그런 디스크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물리치료나 운동치료, 그리고 기존의 이제 신경주사 치료로 호전 보이지 않았던 만성요통, 그리고 전신 마취라든지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분들이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의 시술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네, 또 저희가 원장님이 직접 시술하는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 어떤 시술 방법인지 영상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본원에서 실제 시술되는 영상입니다. 간단한 시술이지만 수술방에서 무균 상태로 이제 시술이 이루어지고 특수 카테트를 병변 부위에 위치하게 되고요. 조영술을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선생님 저게 들어가는 거니까 절개 같은 건 없는 거죠? 예, 특별한 절개 없이 이제 주사 맞는 정도의 따끔한 통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요. 특수 고주파 장치를 삽입하는 모습입니다. 고주파 장치를 병변 부위 위치에서 60초에서 90초 정도의 이제 고주파를 발생하게 되고 실제 시술하는 동안 환자분과 대화를 통해서 특별한 무리 없이 그리고 독소 마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당뇨, 고혈압, 고령의 환자분들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 직접 시술하는 장면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고주파 수액 감압술 허리 디스크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설명 더 해주시죠. 예. 실제 시술한 영상을 정상 조직의 손상 없이 디스크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예. 실제 보시면 튀어나온 디스크를 이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서 고주파로 수축시키게 됩니다. 이런 고주파는 신경 손상이나 주변 구조물엔 이상을 일으키지 않고요. 이 문제가 되는 돌출된 디스크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감압되고 증상 호전을 보이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여기서 이 시술 사례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좀 사례를 설명해 주시죠. 네, 시술 사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자 34세 환자분이시고요. 이분은 디자이너로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오래 앉아있는 근무를 하셨고 허리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네. 좌측 사진을 보시면 이제 심한 디스크가 돌출되어서 신경을 압박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은 진단 후에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시행하였고 수액 감압술 후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신경이 풀어지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요. 네. 시술 후에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주로 아침에 심했던 엉치 통증도 좋아졌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또 이 디스크 하면요. 이 허리 디스크만큼 좀 심각한 게 또 목 디스크가 아닐까 맞아요. 싶은데요. 네. 목 디스크에도 적응이 가능할까요? 네. 목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에 비해서 그 볼륨이 작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고주파를 통해서 병변을 치료하기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는 그런 시술이 되겠고요. 네. 실제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좌측 사진을 보시면 돌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허리와는 달리 목 디스크는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 목 주위에 위험한 구조물들이 많지만 이제 숙련된 의사에게 시술을 하게 되면 큰 부작용 없이 좋은 효과를 보게 되고요. 네. 특수 카테터를 목 디스크에 위치하여서 역시 고주파를 이용해서 디스크를 치료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척추 디스크 비수술적 치료법의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법인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앞서 설명드렸던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주로 디스크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협착증과 유착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신경 성형술을 토대로 발전된 방법이고요.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국소 마취하에서 10분 내지 15분 정도의 시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에게도 역시 별 무리 없이 시술이 가능하고요. 네. 척추 수술 후에도 지속되는 통증에도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치료와는 달리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네. MRI에서 보이지 않았던 병변까지도 치료가 가능하고 진단과 동시에 레이저를 통해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비수술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 치료법 어떤 분들이 또 받으면 좋을까요?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주로 허리 통증, 다리 통증을 비롯한 이제 모든 허리 질병에 다 치료가 가능한데요. 네. 주로 허리 디스크, 그리고 수술 후 지속되는 통증, 그리고 협착증, 그리고 기존의 신경 성형술에서 효과를 보이지 않았던 환자분들 역시 이제 내시경으로 좀 더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보는 그런 시술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주 시청자분들 보면 좀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이 즐겨 네. 보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글씨로 쓰여 있는 어떤 설명보다는 영상이 훨씬 더 그렇죠. 효과가 아마 좋으실 겁니다. 네. 도움 드리라고 우리 원장님께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저희 본원에서 실제 시술되는 사례인데요. 1.5mm 정도의 특수 카테터 속으로 이제 내시경과 레이저가 동시에 이제 진입하게 됩니다. 아주 가늘기 때문에 실제 환자분 통증은 심하지 않고요. 꼬리뼈를 통해서 이제 특수 카테터가 병변 부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제 카테터를 위치한 후에는 이제 내시경과 레이저가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보면서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실제 MRI에서 보이지 않았던 병변까지도 이제 진단해서 치료하는 그런 네.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신경 줄기가 시원하게 통하는 이제 그런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이 시술 후에는 또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시술 후에는 환자분들이 보통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바로 즉각적인 통증 호전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일부 환자분들에서는 한 2주에서 한 4주 정도 다리 저림 증상이나 허리 통증을 이제 미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시술 후 운동 치료라든지 이제 추가 보존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많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시술 사례 준비하신 게 있으십니다. 한번 보시면서 더 설명해 주시죠. 예. 여자 54세 환자분이십니다. 네. 실제 저희 본원에서 시술했던 사례가 되겠고요. 이분은 10년 전부터 아팠던 허리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다발성으로 심한 척추관 협착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엔 이런 협착증에 대해서는 주로 나사목 고정술 같은 이제 수술적 치료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증상 자체와 이제 병변
진행 여부가 수술하기엔 좀 아까운 그런 분이셨고요.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시행하여서 이제 협착증을 치료하였고 시술 후에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의 호전을 보였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신 시술법들이 쭉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환자분들의 증상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시술 방법을 찾는 게 가장 무엇보다 우리 원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시고 또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주파 수액 감압술과 또 다른 어떤 시술법이 합쳐져서 좋은 효과를 내는 그 시술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애니메이션 영상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복합요법은 보통 협착증과 디스크가 있는 분들에서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두 가지 시술을 이제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이제 짧은 시간에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보시는 영상은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진행되는 영상이고요. 특수 카테터가 병변 부위에 위치해서 고주파로 디스크를 감압하게 되고 디스크가 감압과 동시에 신경염증까지 치료하는 그런 과정을 보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동일한 과정 후에 바로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0분 이내의 짧은 시간으로 이루어지고 특수 카테터 내부로 내시경과 레이저가 동시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앞부분에서 고주파 수액 감압술로 디스크를 치료하게 되고 이제 뒤로 접근을 해서 이제 뒤쪽 부분에서 레이저로 동시에 치료함으로써 이제 디스크가 아주 심한 경우에도 기존의 수술적 치료로만 치료가 가능했던 분들도 이 두 가지 병합요법으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두 가지 치료법을 함께 받으니까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디스크 치료에 이게 적용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주로 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0명 중에 8명 이상의 분들은 이런 비수술 치료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지만 이제 병변이 너무 많이 진행돼서 이제 이런 비수술 치료에 효과가 없는 분들도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수술적 요법까지도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정확한 진단이 전제가 된다면 이런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이제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치료 사례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듣는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자 34세 환자분이십니다. 환자분은 3년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으셨고 5일 전부터는 심한 통증으로 휠체어 내원하셨던 분이십니다. 보시면 이 허리 4번, 5번 부위에 디스크 탈출증을 진단이 되었고요. 추간판 탈출증을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과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로 동시에 치료를 하였고 치료와 동시에 통증이 많이 호전되었고 이분 같은 경우는 하루 입원하신 후 다음 날 걸어서 퇴원하셨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도 있죠? 네, 여자 59세 환자분이십니다. 이분은 퇴행성 관절이란 말만 듣고 주사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으셨던 분입니다. 초기엔 주사 치료로 효과를 보이다 최근 들어서 효과 보이지 않고 증상 심해지셔서 내원하셨던 분이시고요.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이 동시에 진단되어서 고주파 수액 감압술과 경막의 내시경 시술을 아래 사진에 보시다시피 동시에 시술을 시행하였고요. 시술과 동시에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즉각적으로 호전 보였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분 역시 한 번 받으신 거죠? 예, 한 번의 시술로 많이 효과를 보셨던 분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오늘 TV 의학백서는 척추질환의 다양한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해서 수술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수술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수술 치료가 진행이 됩니까?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0명의 환자분들 중에 8명 정도의 환자분들은 비수술 치료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지만 이러한 비수술 치료로 3개월 정도 이제 치료를 했을 때도 효과를 보이지 않거나 이제 운동마비가 동반된 분들은 수술적 치료까지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수술적 치료도 최근 많은 발전을 했고요. 이전에 나사못 고정술이라든지 이제 광범위한 감압 수술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관절 손상과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그런 수술법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네. 준비하신 자료가 있는데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수술 방법 중에서 최근 발달된 방법은 일측성 미세 현미경 수술이라고 합니다. 네. 보시면 자료 위측 자료는 기존에 진행되었던 수술법인데요. 네. 이제 신경을 감압함에 있어서 양쪽 절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 구조물들을 광범위하게 감압이 이루어졌고요. 네. 이런 경우에 신경 감압은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나 이 척추 구조물들을 많은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술 후에 다리 통증이나 허리 통증은 호전을 보이지만 이제 척추의 경직이라든지 네. 아니면 추후에 이제 허리가 굽어지는 이제 그런 부작용들을 많이 보였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 3번 그림을 보시면 한쪽으로 접근을 해서 네. 접근은 한쪽으로 하지만 감압은 양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술과 동일한 이제 신경 감압 효과를 보게 되고요. 윗 사진과 비교했을 때 척추 구조물들을 이제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 수술 후에 느꼈던 허리 통증이나 불편감이 많이 호전되고 근본적으로 시술 치료 효과를 보게 됨으로써 환자의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과정을 설명드리면 수술의 목적은 좁혀져 있는 이 신경관을 넓혀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 면으로 접근을 하여서 이 좁아져 있는 관절과 인대를 넓혀줌으로써 앞서 설명드렸던 이 척추관이 정상적으로 다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 그러면 일측성 미세 현미경 수술 어떤 분들이 받으면 특히나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측성 미세 현미경 수술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이제 큰 효과를 보이지 않았던 그런 환자분들, 네. 그리고 운동마비가 있는 분들은 이제 수술적 요법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이제 적응증을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분들은 이제 이런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다리 마비가 있는 분들은 1차적으로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이 되고요. 3개월 이상의 비수술 치료에도 효전이 없는 디스크 및 협착증, 그리고 심한 추간판 수액 탈출증의 경우에는 비수술 치료보다는 이런 수술적 치료에 적응증이 되고, 최근 들어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수술적 치료법 역시 이제 최소로 조직 손상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환자분들이 많이 느끼셨던 수술에 대한 두려움 없이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척추 질환이 좀 심하신 분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 수술을 통해서 많이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병원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일측성 미세 현미경 수술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거든요. 특징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측성 미세 현미경 수술은 일단 근본적인 컨셉은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병의 완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신경관을 근본적으로 넓혀줘서 성공률이 이제 90% 이상 이제 완치를 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술이 되고요. 네.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일측성 미세 현미경 수술 역시도 전신 마취가 아닌 이제 부분 마취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척추를 지지하는 구조물의 손상이 없이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 후 환자분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셨던 허리 약화 증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당뇨나 고혈압 환자도 이제 수술이 가능하고요. 네. 상처를 1.5cm 정도의 최소화된 상처로 흉터도 최소화하고 네. 시술의 재발도 적은 그런 근본적인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또 이 수술 후에 호전된 사례도 또 궁금한데요. 사례가 또 준비가 되어 네. 있죠? 수술 후, 전후 MRI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좌측의 수술 전 영상을 보시면 신경이 지나가는 줄기가 이 척추 협착으로 인해서 좁아져 있는 이제 볼록볼록한 이제 협착을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수술 후 보시면 이 좁아져 있던 신경 협착을 근본적으로 풀어주게 됨으로써 신경 줄기가 시원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요. 환자분 같은 경우도 많은 증상 호전을 보였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사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단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시면 이 신경관 자체의 이 삼각형으로 아주 좁아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정상적으로는 이 신경줄기 내부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돼 있지 않고 흰색으로 동그란 모습이 정상적인
그 신경관 상태가 되겠는데요. 수술 후 영상을 보시면 한쪽 일직선으로 접근하여서 양쪽 협착을 풀어줌으로써 수술 전 보이지 않았던 흰색의 신경 다발들이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그 모습이 되겠고요. 이 역시도 환자분들이 많은 증상 호전을 보였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술 사례만 봐도 효과가 굉장히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보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직성 미세 현미경 수술 효과를 좀 더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림이라도 자료가 있을까요? 예. 수술 전후 환자분의 이제 3D 스캐너 영상으로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수술 전 환자분의 이제 3D 이제 동력 스캐너 사진이고요. 네. 보통 통증이 있으신 그 부위로 이렇게 환자분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네. 이건 이제 침만 돼 있네요. 예, 네. 이건 뭐 이 자체가 병은 아니지만 환자분이 통증으로 인해서 자세가 틀어지게 되고 이제 앞으로 굽어지게 되는 모습이 되고요. 네. 이런 잘못된 자세가 병을 더 악화시키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시술 후에 환자분이 이제 통증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자세도 바르게 되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추가적인 운동 치료나 이제 물리 치료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이제 허리 건강을 찾으셨던 분의 이제 비교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척추 질환의 다양한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좀 방송에서 살펴봤는데요. 네. 벌써 이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오늘 다양한 치료법을 알아봤지만 그래도 예방보다 더 좋은 치료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척추 건강을 위해서 어떤 좋은 예방법이 있을까요? 평소 생활 습관들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정확한 진단이 전제가 된다면 허리 통증에 대해서는 완치가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초기 진단을 통한 정확한 치료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허리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는 그런 자세를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 젊으신 분들 사무직이나 이제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허리를 조금 압력을 낮춰주는 게 좋으시겠고요. 그리고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이 척추병의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통해서 예방이 가장 중요한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랑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누운 자세로 빗둔 자세로 이렇게 보시면서 더욱더 허리가 악화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바른 자세로 저희랑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연세바른병원 박진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뭔가 좀 아쉽다,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